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근대 이후 오랜 시간 유럽인들에게 위인이자 영웅적인 모험가로서 추앙받았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가 미국은 자신들의 건국 서사시를 마련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의 각 분야에서 콜럼버스의 항해에 관한 신화를 만드는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역사가 원주민 중심의 역사로 재평가되면서 콜럼버스는 잔인한 침략자, 학살자로 불리게 되고 그의 가장 큰 업적인 신대륙 발견조차도 운이 좋은 우연의 산물로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 영상에서는 원주민들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온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의 명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는 유럽 국가들이 인도와 중국과의 무역에 큰 관심을 갖던 시기로 육로를 이용한 교역로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막혀 있어 해상을 통한 항로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제노바 공화국 출신으로 지구는 둥글다고 믿고 서쪽으로 계속 항해를 하면 언젠가는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과 인도에 닿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영국,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지도자에게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탐험을 위한 지원 요청을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했으나 마침내 카스티아의 여왕 이사벨 1세의 후원으로 탐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는 스페인 카디스를 떠나 2달 10일 뒤인 10월 12일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사실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자가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찾은 사람들은 콜럼버스 전에도 있어 아득한 과거에 바이킹이 이미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었다는 게 입증되었고 그 외에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를 거쳐 현 캐나다 동부에 갔다거나 프랑스의 노르망디 어부들이 캐나다의 레브라도 반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 발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한 건 아니지만 콜럼버스의 모험으로 아메리카라는 대륙의 존재가 근현대 지리학 체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는 대서양의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인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벨 1세의 지원을 받아 1492년 8월 3일에 서쪽으로 모험을 떠난 콜럼버스는 10월 12일에 그가 인도라고 믿은 신대륙 본토와 가까운 바하마 제도에 속한 섬에 상륙해서 산살바도르 섬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콜럼버스는 1차 원정을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와 여왕에게 엄청난 금과 노예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했고 여왕의 지원을 받아내 1493년에 2차 원정을 떠나는데 이때 콜럼버스의 탐욕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에 여왕의 이름을 붙인 식민지 거점을 세운 뒤 호전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보통 원주민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 원주민들은 철기가 없이 돌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으니 당연히 상대가 되지 않았고 원주민들은 저항하다가 붙잡히면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당했기 때문에 패배에 직면하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합니다. 3차 원정과 4차 원정 때 콜럼버스 탐험대는 점점 더 잔인해져서 마스티프라고 하는 맹견을 데리고 와서 원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노예로 팔리거나 14세 이상의 원주민들은 석 달마다 콜럼버스가 제시하는 금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손이 잘리는 형벌을 받고 과다출혈로 죽어갔으며 9살 소녀부터 35살의 성인 여성들까지 강제로 은화 한두 잎에 매춘부로 만들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오기 전까지 히스파니올라 인구는 30만 명이었으나 2년 만에 10만 명이 죽고 나중에는 500명밖에 남지 않다가 결국 원주민인 타이노족은 전멸했고
혼혈 후예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와 스페인인은 처음에 원주민 노예들을 수출하다가 나중에는 흑인 노예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흑인 노예들도 원주민 노예들처럼 얼마 안 가긴 마찬가지였으나 살아남은 흑인 후손들이 원주민 및 백인과 혼혈 자손을 남겨서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프리카계 흑인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가 이렇게 원주민을 잔인하게 대한 이유는 그의 항해가 수익성이 있음을 스페인 본국에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중국이나 인도를 향하는 항로가 아니라 그냥 허름한 산골 동네나 다름없는 신대륙이었습니다. 이후 신대륙의 가치는 매우 높아지며 이곳에서 나오는 막대한 은과 기호품이 유럽 국가들의 재정 근간이 되었지만 그것은 먼 후대의 이야기일 뿐으로 콜럼버스가 당시 발견했던 신대륙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막대한 금을 수집했고 현실은 금의 양이 너무 적어 그 와중에 금을 끌어모으느라 점점 더 잔인해지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콜럼버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20세기에 와서 학자들은 그를 학살자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의 업적은 많은 칭송을 받았으나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그는 지나친 욕심과 잔인성으로 비난받았고 후원자이던 이사벨 1세가 죽자마자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엄청난 빚에 시달려 결국 겨우 몇 해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어 아들 디에고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는 앞에서 운명을 했습니다.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매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